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방역망이 뚫렸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5천 명 이상 나오는 비상 상황이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제도 오미크론 변이에 잔뜩 긴장하고 있죠. 인플레 장기화 우려마저 겹쳐서 투자자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한 방역과 경제 대책 전문가들과 집중 진단해봅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오미크론 확산 상황 방역 대책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오미크론 우리나라도 방역망이 뚫려서 5명이 이제 확진이 됐습니다. 백순영 교수님, 지금 확진된 5분 상태랄까요? 전파 동향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감염되고 확진되고 또 오미크론으로 확진된 이후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이 중에 3명은 예방접종을 2명은 예방접종을 받은 상태고요. 네. 사실 3명은 미접종 상태입니다. 하지만 5명 중에 4명은 무증상이고 네 한 명은 명만 무증상. 미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예. 지난 10월 24일 날 귀국하고 25일 날 확진이 된 인천의 40대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요. 예. 이 두 분이 양성이 되었고 오미크론으로 확진이 됐습니다. 예. 또 차로 집에까지 데려다준 30대 지인도 확진이 된 후에 오미크론이 양성이 됐어요. 그분이 뭐 우즈베키스탄 분이죠? 예, 우즈베키스탄 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3명은 이제 확진이 된 것이고 오미크론으로. 예. 여기에 이제 이 목사님 부부의 10대 자녀가 지금 오늘 밤에 발표한답니다. 오미크론인데 이거 뭐 거의 확실하겠죠. 감염이 된 경로가 비슷하니까요. 오미크론이 그 아들도 확실할 예, 것이다. 여기 확실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우즈베키스탄 그 지인의 부인, 장모, 또 다른 지인이 확진이 됐기 때문에 이 3명도 아마 오미크론일 것이 확실해 보여서 예. 예,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도 이 접촉자들을 다 찾아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다른 한 부분은 이 전날에 입국하고 그 다음 날에 확진이 된 네. 50대 경기도의 여성 두 분이 있는데 둘이 지인이라고 합니다. 나이지리아 역시 갔다 온 분. 이분들도 나이지리아를 갔다 오고 예. 하루 전에 입국을 했고 그 다음 날, 즉 입국을 하면 보통 하루 후에는 진단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분들은 예방 접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자가격리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그 목사님 부부 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 면제였기 때문에 하루 동안 생활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문제는 그 우즈베키스탄 그 지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닷새 동안 확진받을 때까지 일상생활을 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역사회에 얼마나 전파가 되느냐 하는 것이 밀접 접촉자를 다 찾아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양성이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인 30대 그 40대 부부의 목사의 지인 그분이 닷새 동안에 거의 이게 뚫려서 지역 전파가 상당히 많이 됐을 그렇죠. 것이다. 확진받을 때까지는 뭐 아무 규제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그대로 했던 거죠. 그러면 지역 전파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건데 이게 처음 나온 남아공, 보츠와나인가요? 그 남아공 이 동네 거기서의 그 전파력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여기 전파력은 심각하죠. 예, 남아공 같은 경우 지난 11월 달에 전체 확진자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예. 그중에 74%가 이 오미크론 변이주였다는 것을 보니까 예, 결국은 전파력이라는 것은 델타 변이주보다 훨씬 높아서 이미 우세종으로 돼가고 있다. 새로 감염되는 사람들은 다 오미크론 감염이다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 비해서 그 이외에 보츠와나나 이런 데는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뭐 진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큰 의미가 없고요. 예. 예, 그것이 뭐 오미크론이냐 아니냐를 분석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남아공의 데이터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예. 그 이외의 국가들은 알 수가 없고요. 또 특히 이 나이지리아인 경우에 있어서도 예방접종 완료율이 2% 정도에 불과한 데다가 진단조차도 제대로 안 예. 되기 때문에 거기는 없다고 하기보다는 모른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으로 보이고 네. 나이지리아는 사실은 북부 아프리카거든요. 예. 그 북부 아프리카에서도 이 바이러스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면 아마 아프리카 전체에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바이러스의 이 상황을 보면 전파력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이
이 치명률이랄까 중증화로 가는 정도일 텐데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거로 보면 오미크론 어느 정도 전파력 그 확산은 빠르지만 치명률 또는 중증화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아직은 알 수가 없죠. 예, 전파력이라든지 면역을 회피하는 것까지는 분명히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예. 치명률의 상황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도 아직 다 나와 있지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만 본다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분들도 사실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입원할 정도가 아니고 미열 정도만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 이외에도 남아공에서의 그 여러 가지 임상 결과들도 보면 이게 역학조사 결과들이 사실은 젊은 사람층에서는 뭐 거의 미열에 끝나는 가벼운 증상이 많고 또 네. 특징이 젊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걸린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예. 고령층에 과연 얼마나 병독성이 있느냐, 얼마나 위중증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예. 예, 모든 정황 증거들을 다 보면은 아마 델타 변이 바이러스만큼 병독성이 더 크지는 않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은 예. 적어도 델타 바이러스보다는 병독성, 즉 위중증화율이 굉장히 낮다면은 예. 뭐 어느 정도라도 몇십 퍼센트 정도라도 낮다면은 오히려 델타 변이에 치환되면서 우세종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인류로서는 네. 일단 예방 주사의 면역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본다면은 또 먹는 치료제까지 가질 수 있다면은 예. 이 상대가 되는 바이러스가 좀 더 약해진다는 상황을 가정한다면은 전파력이 강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감염을 시키면서 노인층에서는 좀 피해가 나온다 할지라도 바이러스 자체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예. 종식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논리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그 계산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서는 그 독일 의사가 뭐 그런 표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건 뭐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세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호흡기 바이러스가 진화하는 과정들을 보면 보통 전파력이 강해지면은 병독성은 약해지는 방향으로 가는데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 델타 바이러스만 하더라도 전염력은 굉장히 강해졌는데 그럼 병독성이 떨어졌냐 하면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방주를 많이 받으면서 사람들이 면역력이 자꾸 생기는데도 위중증화율은 더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위중증화율 병독성이 2배 정도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방향의 변이라 한다면은 변이의 숫자는 굉장히 많지만 수가 많다고 그래서 꼭 이렇게 독성이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는 뭐 꼭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너무 패닉에 갈 상황도 또한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지금 백순영 교수님은 뭐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 그러는데 신세동 교수님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지금 겁을 먹고 있고 정부가 또 이 방역 조치가 허술하다, 뭐 허둥대는 거 아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 굉장히 큰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지금 많은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신문을 통해서 아프리카에서 오미크론이 변종이 나타나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각국에서 번지는 과정을 보면서 일부에서는 그게 독성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다. 네. 전파력은 굉장히 강하지만 독성이 별로 심하지 않다고 해서 뭐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보고 우리 국민들이 사실 굉장히 갈팡질팡하는 게 뭐냐면 네. 정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변종이 나타난 것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네. 우리 국민들로서는 이게 어느 게 맞는가 네. 이제 그런 거 좀 갈팡질팡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증시에서 예. 이 오미크론이 주는 영향이 첫날 미국에 26일인가 발표가 됐을 때 폭락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다가 하루 만에 또 다시 반등을 하고 또 다시 또 폭락을 하고 예. 또 반등을 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예. 이게 증시에는 생각만큼 큰 충격을 주지 않는구나 주지 않는다. 하는 느낌을 이제 적어도 미국 증시에서 받았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의외로 물론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네. 반등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예. 생각보다는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충격을 심하게 받는 것 같지는 않아서 예. 저는 이런 추측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오미크론은 과거에 우리가 겁을 먹었던 변종보다는 강도가 좀 낮으니까 설사 뭐 전파력이 매우 빠르다 하더라도 네. 이게 세계 경제에 뭐 블락아웃을 시킬 만큼 이런 건 안 갈 거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안도를 하고 있는데 그 안도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예. 앞으로 이게 번져 나가는 걸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단계에서 보면 오미크론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생각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다. 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지금 저희 그 시청자 댓글도 오미크론의 증상은 어떤가요?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 아까 5분 확진된 분 뭐 예, 무증상이라고 하셨죠? 예, 4분이 무증상이고 네 분이. 한 분이 아주 경증으로 미열이 있는 정도거든요. 예. 근데 지금 입국한 이후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도 사실은 증상이 잘 안 나타난다는 얘기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여러 나라들에서 보는 결과들을 보면은 이게 혹시 잠복기가 긴 것 아니냐. 감염이 된 이후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상당히 길다면은 예. 우리 인체는 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시간을 얻기 때문에 중증으로 가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증상은 조금 다르다고는 하는데 그건 남아공 의사가 얘기한 것이지만 예. 사실은 젊은 층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델타 변이주라는 것이 미각, 후각을 전부 잃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증상들만 있고 사실은 바로 회복이 되는 걸로 봐서 일반적으로 봐서는 좀 경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은 있습니다만 그 환자 수가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예, 예. 40대 이하의 고령층이 없었기 때문에 즉 50대 이상의 고령층에 있어서는 과연 얼마나 병독성을 나타낼지가 관건으로 보이고 젊은 네. 층에서의 거동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 한 명이 나왔잖아요. 이 확진자도 증상은 그렇게 무거운 예, 건 그렇죠.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이 남아공 갔다 온 사람이 한 명 감염이 확진됐는데 미국 경우는 사실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여요. 우리보다 교류가 더 많고 또 문제는 미국은 그렇게 검사를 많이 하지를 못합니다. 진단 검사뿐만 아니라 이런 변이주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어요. 숫자상으로 볼 때는. 방역만으로 또 예방접종을 하는데도 굉장히 바쁜 사회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미국의 데이터는 그다지 믿을 만하지는 못하고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미 많이 들어와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뭐 예상일 뿐이지 검사를 그렇게 많이 해서 찾아내지 못하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는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확진자 100%를 전장 유전체 분석을 다 합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가 영국이 잘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사례들이 영국이나 덴마크들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런 데이터가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일본에서도 확진자가 지금 나왔잖아요. 일본 2명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그런데 일본에서 그 확진자를 발견하는 진단하는 시간은 뭐 이틀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좀 더 길다.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장 유전체 분석이라고 그래갖고 30kb나 되는 전체 유전자를 다 알아내야 되는데 예. 우리가 사실 이 오미크론이냐 뭐 델타냐 하는 것은 돌기 단백질 부분만 알아내면 되거든요. 거기에 변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PCR이라는 방법으로 증폭을 시켜서 그 안에 염기 서열을 알아내는 데는 뭐 하루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진단하고 분석하고 하면 이틀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발표하는 것은 전장 유전체 분석까지 다 한 다음에 확실하게 발표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한 일주일씩 걸리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오미크론의 이 중증화 정도 어느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하지만 신 교수님,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오미크론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더 심각합니까? 아니면 인플레이션 우려? 이걸 더 오히려 걱정하는 파월 의장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대세는 오미크론에 뭐 제가 지난주 미국에 가봤었지만 물론 이제 한국하고는 분위기가 확 달라요. 어떻게? 그 마스크 끼는 그 빈도도 훨씬 더 안 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백화점이나 어떤 공공장소에 갈 때는 문에 마스크를 반드시 하십시오라는 문자는 붙어 있는데 안 써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라서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어떤 불안 또는 뭐 경제 활동의 제한은 우리보다는 훨씬 더 느슨한 것 같고요. 따라서 경제에 위축을 준다고 하면 인플레 우려에 대한 연준의 통화를 얼마나 빨리 그 완화를 되돌릴 것인가. 그리고 금리를 금년에는 뭐 못 올리겠지만 내년 되면 한 번 내지 두 번. 그리고 두 번 올려도 0.25가 아니라 과감하게 올려야 된다는 이런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나오는 걸로 봐서 내년에는 미국 주도로 전 세계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이다. 요게 이제 앞으로 투자가 어려워지겠구나. 앞으로 경제가 좀 침체되겠구나 해서 지금 최근에 한 4, 5일 동안 미국 증시가 가파르게 떨어지는 거는
코로나 영향이라기보다는 연준의 태도 변화, 연준이 이제 네, 좀 더 매파에 가까워지는 예. 이런 분위기가 예. 증시를 굉장히 큰 차가운 물을 던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테이퍼링 이 속도를 조금 당긴다거나 금리 인하를 조금 금리 인상을 조금 먼저 한다거나 이런 걱정들이 지금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주고 그렇죠. 있다. 어제 그제 연준 의장이 그 상원의 청문회에서 나와서 나 더 이상 이제 인플레가 일시적이다라는 말을 안 하겠다. 예. 일시적이란 말을 빼겠다. 그 말을 하면서 테이퍼링을 지금 1,200억 불을 매달 하고 있는 것을 한 달에 150억 달러씩 줄이겠다고 했는데 그걸 조금 더 빨리 해서 네. 내년 6월보다는 좀 빨리 내년 한 3월쯤이면 테이퍼링 끝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으로 가겠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면서 증시가 지금 연이틀 굉장히 큰 폭 조정을 받고 있어요. 네. 백 교수님, 이 오미크론에 따라서 보면 델타 변이 저희가 지난 3, 4월에 확산됐던 거 보면 중증화 요게 좀 다른 겁니까? 비교한다면은?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오미크론은 아직 환자가 아직 정확히 잘 모른다. 예, 저 아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 남아공의 환자가 뭐 하루에 4,000명 이상씩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4,000명씩 이상 나오는 환자들이 과연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위중증으로 갈 것이냐, 또 고령층에 있어서의 네. 병독성은 얼마나 되느냐, 또 젊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이 회복이 빨리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임상 역학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실제로 실험실에서 하는 결과들이랑 다 합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상황인데 뭐 짧게는 1, 2주 후만 된다 할지라도 실험실에서 이것들을 배양을 해갖고 면역 회피를 얼마나 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결과는 다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들을 다 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델타에 비해서 환자 수가 적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전파력 자체는 남아공 같은 게 굉장히 커 보인다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뭐 역학조사만 봐도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해외 입국자들의 지금 자가격리 조치가 조금 늦은 편 아닌가? 또 지금의 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훨씬 후퇴시켜서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 두 번째 답부터 먼저 드리자면은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건 오미크론이랑 전혀 상관없고 일단 지금의 델타 변이주를 통제해야 되는데 이것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5천 명이 넘어가는 지금 이런 그렇죠. 지금 상황. 5천 명이 넘어가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되는데 방역 당국의 이 메시지조차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일반 국민들이 방역에 대한 해이되는 이런 상황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어떤 강력한 조치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 조치 자체가 효과를 얻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으로서는 또 추가 접종을 한다고 그래도 그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겨울을 잘 지내려면은 이 유행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은 의료 체제가 견디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입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형태를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 갖고서 입국 제한을 했을 경우에 과연 어디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조치한 거 남아프리카의 8개 국가를 했는데 처음에 거기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의 결과들을 보면 이미 유럽들엔 다 있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유럽에서 들어온 국가들 그 입국자들을 다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 내린 조치가 어저께 이제 급격히 조치를 내렸는데 모든 입국자들을 격리시키는 것으로 다시 돌아간다. 교수님 뭐 전에 들어오셨으니까 자가격리 면제로 들어오셨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는 24시간 격리시키더라고요. 들어오는 시간서부터 24시간 저도 자가 격리를 한다 하더라고요. 저도 8월 달에 귀국을 했는데 그 24시간 격리라는 것도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실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날에 진단 검사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은 그게 규제이긴 한데 입국한 이후에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동안에 접촉하지 말고 그날 아니면 그 다음 날 진단 검사를 받게 돼 있고 그 다음에 5일 후에 또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새로 생긴 거는 격리 해제를 할 때에도 받아라 이렇게 3번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이제 자가격리가 없어지고 최소한으로 하고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내국인들은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국인도 이제 내국인도 자가격리를 10일간 하라는 열흘간? 것이고 예. 단기 체류 외국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자가격리를 시설 격리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최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본처럼 한다고 그러면은 자국민도 예약을 아직 못한 사람들은 못 들어오는 걸로 일단. 근데 이건 한시적이겠죠. 한 2주 정도를 못 들어오게 하면서 이 경향을 보겠다. 이게 어떤 바이러스인지를 안 다음에 그걸 풀어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일본은 굉장히 선제적인 것인데 이건
기시다 정권의 이 정치적인 성향이죠. 아. 예, 이 스가 정권이 1년 만에 무너졌기 때문에 방역 때문에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무조건 강력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완화를 하겠다 하는 것이 일본의 지금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자국민도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국에서 지금 못 들어올 정도로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더 내일 뭐 방역 대책, 중앙안전 대책회의를 하니까 거기서 지금 얘기하는 사적 모임 인원을 줄인다거나 식당, 카페에 들어갈 수 있는 미접종자 수를 줄인다거나 뭐 이런 조치가 지금 예상은 되고 있는데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또 해야 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일단 자영업자들의 영업 제한이나 이런 조치는 전 현재로서는 좀 내리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고 보는 게 예. 지금 그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이 7월 1일부터 발효 중에 있고 예. 그런 영업 제한을 했을 때는 그 피해에 대한 80% 보상을 정부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사실상 물론 정부가 결정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제가 그 미국을 다녀오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예. 그 질병관리본부의 그 발표를 매일 하면서 하는 걸 보면 굉장히 강한데 네. 현장에 가면 예. 현장에서는 그 강한 만큼 통제가 저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어떻게 안 예를 들면 되겠어요? 입국하는 경우에 입국자가 지금 몇 명이 내렸고 몇 명이 지금 이 입국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예. 그 사전에 최소한 2m 간격을 유지시키려고 하면 600명만 되어도 거의 뭐 한 2km에 가까운 긴 거리에 줄을 세워야 되는데 예. 제가 내리는 날은 한 600명, 4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내렸는데 이게 줄이 뭐 한 10m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네. 수백 명이 그냥 그 동대문 시장처럼 막 몰리면서 입국장에 사람 간 간격이 그래요. 뭐 한 30cm도 안 되는 상황이 한 2시간 정도 지속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열상 카메라도 예. 딱 한 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사람들이 났어요? 계속해서 이상이 있습니다. 이상이 있습니다. 이상이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의 이 방역인가? 저는 그래서 그 방역의 실제 진행되는 그런 면에서 정부가 좀 세심한 관심을 회의는 가져야 굉장히 된다고. 엄중하게 하고 네. 말은 뭐 굉장히 엄숙하게 하는데 그리고 현장에는 전혀 호텔 전달이 같은 데 안 가보면요. 호텔 같은 데 가보면 요즘 뭐 호캉스라 그래가지고 예.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몰려서 식사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를 그대로 두고 뭐 우리가 3단계, 4단계를 논하면 이게 겉다르고 속다른 것이 된다. 저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이 격리가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부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저는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많이 가져요. 우리 백 교수님 같은 의료계에 계신 분들은 내일 만약에 이제 중앙안전대책회의에서 뭔가 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겠습니다.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면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11월 1일 이전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이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네. 예, 실제로 그래서 얼마 전에도 비상계획 발동을 할 요건이 다 전부 넘어갔는데 즉 위중증 환자의 비율이라든지 사망률이라든지 네. 또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5%를 네. 넘어가면은 비상계획을 발동하겠다고 했었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 발동을 했으면은 그 당시에 뭐 내용은 별거 없더라도 예. 결국은 10명 수도권에서 모이는 걸 한 8명 정도 줄이고 또 예방적 미접종 인원도 지금 4명을 한 2명 정도 줄이는 2+6 정도로 하면은 사실 내용 효과 자체는 그다지 없거든요. 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그거 별로 불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자영업자들에 있어서 피해는 상당히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보상은 해줘야 되겠죠. 예. 근데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때 했다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비상계획을 발동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구나 하는 어떤 메시지 전달은 분명히 됐을 텐데 예. 이제 그 며칠이 지나는 날짜 차이는 얼마 안 되지만 내일 한다고 하는 그 발표는 강력히 한다고 해도 그 메시지 전달 부분이 상당히 약화될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방역 수칙보다도 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잘 방역을 잘 하고 예. 즉 뭐 개인 위생 수칙, 마스크 쓰기라든지 손 씻기라든지 거리두기라든지 사람들 간의 모임 자제 같은 기본에 좀 더 충실하는 거. 그거 기본에 충실하는 것은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예. 우리 정부가 믿고 있었던 것은 예방 접종률 70%가 넘어가면은 상당히 위중증 환율이 줄어들고 또 사망률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저도 궁금했던 게 이 나이지리아 갔다 온
40대 부부 목사 모더나를 10월 28일 맞았다면서 2차까지. 모더나를 10월 28일 날 맞고 한 달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조의 면역 효과를 갖고 있는 있었는데. 상황에 돌파 감염이 되는 예, 거죠. 예. 근데 이 돌파 감염은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얼마든지 돌파 감염 될 수 있는 것이고 감염이 된 다음에 증상이 없이 다 나으면은 그 돌파 감염이 지금 같으면 델타 바이러스 혹은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연 감염 자체가 부스터 인젝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돌파 감염이 일어나면서 위중증으로 가는 사람들은 뭐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고 예. 특히 미접종자가 뭐 9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60세 이상에 예. 이분들이 감염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지죠. 즉 방역 완화가 됨으로 해갖고 사람 간의 접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 갖고서 예방 접종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감염자 수가 많아지고 위중증 환자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 이미 10월 달부터 나타났던 결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예상은 했어야 되는 건데 준비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도 시간이 늦었더라도 점점 준비를 많이 해가야 되겠죠. 그러면 부스터 샷이라고 하는 3차 접종을 마치면 상당히 이 면역 효과는 훨씬 더 강화돼서 좀 덜 걱정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3, 4개월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역시 시간이 지나더라도 위중증화 사망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억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미크론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면역 회피 기전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예.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 기존의 예방 접종이 상당히 효과적일 수가 있고 네. 더구나 부스터 접종까지 받는다면은 좀 더 효과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추가 접종은 고령층 기저질환자에서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신 교수님, 우리 미국도 아까 말씀하실 때 미국의 경우에 오미크론 확산보다는 인플레이션 걱정을 훨씬 지금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번 11월 소비자 물가 보니까 뭐 3.7%로 큰 폭으로 올랐던데 네. 우리도 결국 그런 조치가 더 필요하죠. 그죠. 그 사실은 몇 달 전만 해도 미국이든 한국이든 인플레가 별로 장기적이지 않을 것이다. 일시적일 것이다. 파월로 기저 효과일 계속, 것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얘기했는데. 그게 아닌 것이 예. 지금 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그 원동력이 예.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거든요. 그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공산품 가격이 지금 한 연간 한 16% 정도 오르고 있고요. 예. 이 공산품 가격이 올라버리면 예. 이게 전 품목으로 지금 확산된단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인플레를 도저히 못 잡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예. 통화 긴축이든 물가 정책을 내놔도 그것이 효과가 굉장히 오래 걸리면서 한 내년 추석 때나 가야 물가가 잡힐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해서 금리 상승 압력, 네. 통화 긴축 정책들이 이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투자가 예.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이 커서 예.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을 예. 미국이든 또는 한국이든 어느 정도 소폭으로 하향 조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 버렸어요. 예. 금리 인상 효과도 경기를 조금 둔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오미크론이 이게 뭐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죠. 일단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잡기 위해서라도 전략적으로 이거 쉽게 보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소비 활동에 큰 영향을 주면서 지금 뭐 당장 우리가 오늘 저녁에 식당을 가봐도 예. 사람이 썰렁하다는 분위기를 아마 느끼게 될 것 같아요. 네. 백 교수님, 그러면 이 오미크론 확산세가 굉장히 많으면 뭐 적합한 치료제 상황 또는 오미크론을 바로 퇴치할 수 있는 백신 개발 상황 이런 치료제 이런 건 어떻게 되죠? 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새로 만드는 건 빨리 만들지 몰라도 승인 과정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내년 3, 4월이나 돼야 아무리 빨라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우리한테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먹는 치료제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이 변이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이 기전 자체가 예. 이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온 이후에 바이러스가 더 많이 퍼지지 못하게 하게끔 초기 단계에서 만약에 복용을 한다면은 예. 파이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3일 안에 복용하면 89%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파이자. 예. 네. 그런데 머크 같은 경우는 지금 30%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예. 5일 이내에 복용했을 때 30%의 입원 예방률과 100% 사망 억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치료제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이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예방접종인 경우는 지금에 있는 기존의 백신들에 더해서 아마 노바백스 같은 것들이 승인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의 무기가 더 생기는 것이라서 예. 아마 내년 봄쯤 됐을 때에는 이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 위중증 화율만 높지 않다면 독성만 높지 않다면은 상당히 완화된 방역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도 기대를 해봅니다. 네, 먹는 치료제가 빨리 들어와서 오미크론을 좀 눌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미크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확산 현상 그리고 경제 동향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